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례 없는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발견이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몇 주 전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한 일상적인 라이다 스캔에서 무언가가 포착되어 즉시 경종을 울렸습니다. 모래 아래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너무나 대칭적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너무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서 무시할 수 없었다.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치나 스캔 오류가 아니었다. 그 크기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 설치 장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을 본뜬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도 묻고 싶어 하지 않던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흥분 대신 침묵만이 감돌았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접근은 더욱 엄격해졌고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실제한다면 데스핑크스는 결코 홀로 서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또 무엇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공개될 내용은 모두가 원치 않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핑크스 미스터리.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의 석회암 안반 덩어리에서 조각된 이 조각상은 길이가 약 73m, 240피트, 높이가 20m, 66피트에 달하며 무게는 약 2만 톤으로 추산됩니다. 사자의 몸통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이 조각상은 수천 년 동안 동쪽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응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념물, 어디에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고대 비문은 없습니다. 현대 이집트학은 스핑크스의 얼굴이 파라오 카프라를 닮았고 기원전 2500년경에 조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스핑크스를 파라오 카프라의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봉헌문도 건설 기록도 고대 이집트 문헌에도 명확한 언급이 없다. 스핑크스가 지면 아래에 부분적으로 묻혀있는 모습조차 마치 더 오래된 시대의 유물처럼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음을 시사한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그 수수께끼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스핑크스는 하나뿐이고 수호자는 하나이며 유일무이한 기념물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의 고원 주변에서 실시된 지표 특과 레이더, 지진 탐사, 지하 스캔 결과 모래 아래에서 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대칭적인 대형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시에 고대 문헌에는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수호자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쌍으로 서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데스핑크스가 애초에 홀로 서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때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으며 고원 깊숙이 묻혀있는 똑같은 물체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두 번째 스핑크스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연대기를 뒤흔들고 건설 이론을 다시 쓰게 하며 역사가들이 기자의 무언가가 그동안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로 좀처럼 일치하지 않는 두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입니다. 두 스핑크스의 역사, 스핑크스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명확한 예 중 하나는 3000여 년 전 투트모세 4세 파라오가 제작한 꿈의 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비석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두 명의 위대한 수호신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장면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때 기자의 고언에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미지는 사막에 한때 거대한 수호자가 하나가 아니라 2명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후대 역사 기록에는 기자의 수호 신상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언급이 간혹 나옵니다. 스핑크스 자체는 4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제 뒤에 있는 이 있는 돌에는 신왕국 시대의 다른 파라오가 명문을 새겼습니다. 스핑크스가 만들어진 지 거의 1000년 후의 일이죠. 이러한 언급들은 종종 문자 그대로의 묘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지만 1990년대 자이 하와스 박사가 지표면 아래에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그의 발언은 연구팀이 지하에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한 지구 물리학적 조사를 실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알려진 스핑크스 근처 지하에서 특이한 형태가 포착되었는데 이는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태들은 너무나 직선적이고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방이나 조각된 구조물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초 더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 연구팀은 더 나은 장비를 가지고 돌아와 솟아오르는 모래 언덕 아래에서 훨씬 더 많은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어떤 무늬는 벽처럼 보였고 또 어떤 무늬는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층 아래 숨겨진 좁은 통로를 암시했다. 이 이미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거대한 무언가가 예상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역사에 잊혀진 시기에 세워진 또 다른 수호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형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연대는 초기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알려진 스핑크스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스핑크스가 공식적인 연대기보다 오래되었다면 두 번째로 묻힌 수호신상은 고대 건축가들이 나일강의 모래 이동이나 홍수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훨씬 더 이른 시대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에 맞지 않는 기념물을 숨기거나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신화 또한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스핑크스의 일부가 번개에 의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학자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를 묘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이집트 최고신과 관련된 강력한 저주에 걸려 파괴된 잃어버린 쌍둥이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한때 단순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들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 신화를 새로운 관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사와 기존 기록들이 함께 제시될 때마다 사막 아래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모래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이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 미스터리는 더욱 당혹스러워집니다. 스핑크스의 측면 모습과 그 뒤에 있는 쿠프 피라미드를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2차원적인 표현 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장과 부인, 기자의 스핑크스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격렬했지만 두 번째 스핑크스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력, 명성, 그리고 수십 년간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역사적 사실들을 뒤흔들 만한 주장이었다. 만약 대스핑크스와 비슷한 크기의 두 번째 조각상이 실제로 모래 속에 묻혀 있다면 이집트 구왕국 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정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관광 부문 고위관리인 라 압델 할림이 놀라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피라미드 단지 근처에서 유명한 스핑크스와 크기가 비슷한 조각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은 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시스템 내부자, 즉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감시받는
고고학 유적지 중 한 곳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저명한 고고학자들은 강력하게 반박하며 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부는 한림이 과장했다며 사실보다는 헤드라인을 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부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유적 관리를 거의 20년 동안 담당했던 자이 하와스 전 문화재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스핑크스가 또 하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와스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또 다른 스핑크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혼란을 야기하고 진지한 고고학 연구를 방해하려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자의 피라미드 지구 전체 홍보 책임자로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원래 스핑크스에서 사라진 명문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증거들이 스핑크스 고원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단서는 처음부터 쭉 존재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고고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위 관료가 진실을 말했거나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발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림의 말이 맞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스핑크스는 고왕국이 현재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거나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초기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는지, 그리고 학교와 박물관에서 가르치는 연대기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모래 아래에는 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역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룩소르에서 발견된 증거가 그 증거입니다. 룩소르의 현대식 건설 현장에서는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주요 도로를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계는 긁고 파내며 역사의 길을 만들어갔다. 그때 기계날이 모래나 현대식 잔해가 아닌 무언가에 부딪혀 넣었다. 소음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땅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카르나크와 룩소르라는 두 전설적인 신전 단지 사이에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조각상의 윤곽이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발견 사실을 확인했지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발견 장소 자체가 놀라웠다. 신성한 왕실 매장지인 계곡에서 불과 6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왕들, 이 조각상의 잠재적인 연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이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기자의 기념물들과 동시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침묵 속에 묻혀있던 유물을 상상해보세요. 피라미드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그토록 오래된 기념물이 외딴 사막이 아닌 번잡한 도시 거리 아래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다니 말입니다. 당국은 이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조각상을 즉시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은 없었고 이로 인해 추측만 무성한 정보에 공백이 생겼다. 관계자들은 조각상이 있는 환경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당분간 땅속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조각상은 당분간 땅속에 묻힌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극도의 신중함은 그들이 발견물의 중요성을 믿었음을 드러낸다.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모한 행동 없이 보존하겠다는 결심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들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그들이 매우 연약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의 완전한 형태는 아직 부분적으로 감춰져 있지만 묘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기자의 데스핑크스와 정확히 똑같은 상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대한 형상은 이집트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막대한 권력을 가진 아마도 왕족의 명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룩소르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단순히 박물관 진열대 또 하나의 유물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건축가에 대한 획기적인 이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문명들이 신성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담은 스핑크스를 의도적으로 한 쌍으로 건설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두 번째 거대한 스핑크스가 발굴됨으로써 이러한 주장은 섬뜩할 정도로 새로운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잊혀진 건축 양식, 즉 우리가 이제 막 재발견하고 있는 문화적 청사진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 조각상이 진짜라면 이 수호신상들이 어디에,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모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라이더가 밝혀낸 것,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전설이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캔 결과였습니다. 데스핑크스 남쪽에서 한 연구팀은 라이더라는 기술을 이용해 지표 투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라이더는 위에서 수백만 개의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해 라이더는 모래를 개의치 않습니다. 모래를 뚫고 지나가죠. 최대 9m, 30피트. 깊이까지 사막은 마치 땅에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투명해지고 그때 화면이 밝아집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직선, 날카로운 각도, 매끄러운 곡선 등 너무나 정밀하고 균형 잡히고 정돈된 형태들은 자연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많은 흙더미 아래에는 거대하고 대칭적인 구조물이 고요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묻혀 있었다. 충격은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양이 거대한 스핑크스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비율이 너무나 흡사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명한 수호신에게 항상 짝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스핑크스가 홀로 서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데이터는 기존의 믿음이 틀렸음을 시사했다. 처음에는 연구원들이 주저했다. 사막은 바람에 깎인 능선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자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다시 조사했다. 조사 범위를 넓히고 모든 응답을 확인하고 모든 이상, 현상을 분석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미지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안반에 직접 새겨진 듯한 기단이 보였다. 돌의 수직으로 갈라진 틈은 무작위적인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 고대 건축물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특이한 암석 지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들어진 흔적을 보였다. 만약 그 구조물이 진짜라면 기자의 피라미드에 새로운 기념물이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연구원들이 그 배열을 분석했을 때 드러났다. 그들은 묻혀있던 구조물이 알려진 스핑크스와 완벽하게 평행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쪽으로 약 6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천체 고고학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해본 결과 6도의 오차는 새벽에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리우스는 단순한 별이 아니라 마법, 환생, 부활의 여신 이시스와 관련된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섬뜩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핑크스가 태양신 라를 나타내고 땅속에 묻힌 쌍둥이 스핑크스는 이시스 여신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명은 종종 두 개의 스핑크스를 함께 건설하여 땅과 하늘, 태양과 별, 생명과 재생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은
어쩌면 홀로 서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시간의 흐름 속에 묻히고 지워지고 잊혀진 우주적인 동반자 관계의 절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캔 작업이 완료되었고 남은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발굴해야 할까요? 위험한 발굴이 시작됩니다. 팀은 라이다 신호가 가장 강하게 감지되는 지점에 집중하여 조심스럽게 굴착 작업을 시작했다. 초기 작업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불어닥친 바람과 잊혀진 홍수로 단단하게 다져진 모래를 손으로 천천히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연구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대 도구 자국이 있는 풍화된 석회암 블록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공식적인 발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늬는 거대한 스핑크스를 둘러싼 벽에서 볼 수 있는 도구 세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스핑크스는 길이 73m, 높이 20m, 너비 18m에 달합니다. 모래 속에서 아무도 풀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퍼즐 조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큰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조각된 석조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표면은 매끄럽게 마모되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바위는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곡선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대한 발 모양과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괴롭혀온 질문들이 갑자기 해답에 가까워진 듯했다. 왜 이토록 광활한 공동묘지를 지키는데 수호자가 단 한 명뿐일까? 어쩌면 사막은 줄곧 동반자를 숨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스릴 넘치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의 기반함은 불안정하며 벌집처럼 얽혀있는 연약한 돌덩이들이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와 매우 인접해 있어 위험합니다. 대규모 발굴 작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나 급격한 침식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이집트 유물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물리적 발굴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는 비침습적인 스캔 작업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지하에 두 번째 스핑크스가 묻혀 있다면 그것은 고대의 모래 속에 갇힌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완전한 형태와 비밀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지만 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계들에 의해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열화상 위성은 바로 그 위치에서 이상하고 지속적인 열 신호를 감지했다. 이러한 신호들은 땅속의 빈 공간, 즉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 지표면 아래에 명확한 공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 모양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터널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복도처럼 보이며 고대 스핑크스 신전을 향해 직접 뻗어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 즉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있는 스핑크스는 모든 스핑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두 번째, 기념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래 아래에서 감지되는 이상한 신호들을 분석하면서 뭔가 불안한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신호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일치했고 모양도 반복되었습니다. 모래 속에 있는 것은 하나의 묻힌 조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가들은 무시되고 잊혀졌던 옛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기록 중 하나는 1817년에 나왔습니다. 그해 헨리 솔트라는 영국 탐험가는 대스핑크스 남쪽에 있는 특이한 지형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솟아오른 사자의 등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언덕을 묘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관찰은 상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의 한 기록 보관소에 숨겨져 있던 스케치 하나가 솔트의 일기와 연관되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그림은 현대의 스캔에서 지하 이상 현상이 감지된 바로 그 위치에 솟아오른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 우연의 일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헨리 솔트는 변두리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집트 주재 영국 총영사였으며 훈련된 관찰자로서 그의 그림들은 오늘날까지도 영국의 주요 소장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본 것을 지어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현대 영상 전문가들은 솔트의 스케치를 가져와 알려진 데스핑크스의 크기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크기가 약 3% 이내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솔트는 기념물이 다시 사라지기 전에 그 일부를 잠깐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원들은 디지털 침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바람, 물, 그리고 시간이 노출된 돌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패턴은 눈에 보이는 스핑크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각 양식과 일치하여 불안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것이 어떻게 거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지질학이 그 해답의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인 중광국 시대에 나일강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홍수를 일으켜 기자의 고원 쪽으로 범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두꺼운 퇴적층이 땅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근처에 있던 야드턴 지사 어떤 구조물이든 물이 빠지면서 부분적으로 묻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후 사막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래 언덕이 오르내리며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서서히 덮어버렸습니다. 만약 기자의 두 번째 기념비가 서 있었다면 그것은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날 그 기념비가 발견된다면 현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답 대신 발견된 증거들은 오히려 더 깊고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했을 뿐이며 연구자들은 이제 막 그 질문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지식, 기자의 모래 아래에서 최근 발견된 유물들은 우리가 공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새로운 방들이 발견되고 레이더 반사 신호가 두 번째 스핑크스를 가리킬 때마다 기존의 편안한 설명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건축가들이 현대 전문가들조차 난제로 여기는 토목공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념물에서 발견되는 정밀함이 당시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지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대피라미드의 매끄러운 정렬은 그러한 예입니다. 피라미드는 한때 파라오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거의 30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스핑크스의 정확한 비율과 주변 신전들의 배치는 단순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측량팀이 측정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기념비적인 작업은 단순한 구리 도구와 인력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함을 암시합니다. 이는 공학, 천문학, 그리고 어쩌면 전혀 다른 무언가에 대한 깊고 어쩌면 사라진 이해를 보여줍니다. 수년간 세계 각지의 학자들은 고대 문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더 높은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논쟁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 이론의 기본 생각은 간단합니다. 만약 건축가들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수많은 기념물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 기이한 상징, 그리고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대 기록의 초기 문명의 공학, 천문학,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가르쳐준 방문객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점을 종종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개 신화로 해석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안에 진실의 흔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들은 초기 인류가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고등 생명체와의 접촉을 묘사하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남겨진 상징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주류 고고학은 여전히 전통적인 설명에 의존하며 고대 이집트의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기술, 시간, 그리고 인력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 내부의 새로운 발견과 또 다른 스핑크스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입장을 옹호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스캔 결과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기 건축가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 그토록 정밀하게 돌을 다듬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일부 연구자들에게 점점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제는 노련한 연구자들조차 과거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방들과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들은 기존의 통념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탐색은 계속되고 있으며 깊이 파고들수록 고대 이집트가 진정으로 이해했던 것을 세상이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분광 탐사, 이 탐색의 다음 단계는 곡괭이나 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용할 것입니다. 초분광 영상이라는 강력한 기술이 이번 조사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캔과는 달리 이 기술은 표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 자체의 화학적 구성을 연구합니다. 이 기술은 고대 안료의 희미한 흔적, 미묘한 습도 변화, 모래 깊숙이 묻힌 숨겨진 교란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돌이라도 가공된 흔적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신호들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조각된 기념물의 형태를 나타낸다면 이집트의 신성한 경관에 대한 오랜 믿음을 뒤흔들고 기자의 네크로폴리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라이다 리달은 지하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헨리 솔트가 1817년에 그린 스케치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은 그것이 한때 눈에 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관리들은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때는 대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무언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스핑크스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여전히 해도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래는 움직이고 사막은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술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캔을 통해 두 번째 수호자가 드러나든 아니면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가 밝혀지든 한 가지 질문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